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형제끼리는 절대 그렇게 안 될 거야. 그렇게 믿었던 분들 계시죠? 어릴 때 한 이불 덮고 자고 밥상머리에서 숟가락 부딪히며 투닥거리던 그 사람들. 세상 어떤 친구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알아온 사이.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소리 들은 게 언제였더라? 명절 아니면 연락조차 없구나. 오늘은 왜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점점 남처럼 느껴지는지 그 5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혼자 삭혀온 그 서운함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정달수 씨, 올해 76. 어릴 적 그 집엔 늘 소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는 어머니 옆에서 형들이 투닥거리고 마당에서는 동생들이 흙장난을 하다 울고 저녁이면 다 같이 라디오 앞에 모여 앉아 연속극을 들었죠. 비 오는 날이면 좁은 부엌에 5남매가 다 모여 옥수수 쪄먹으며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때는 싸워도 자고 나면 풀렸어요. 이불 한 장같이 덮다 보면 어느새 화가 다 풀리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형은 공장을 운영하다 부도가 났고 누나는 남편 간병으로 10년을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고 막내는 자식 셋을 건사하느라 허리 펼 날이 없습니다. 달수 씨 본인도 무릎이 나빠져 농사를 접었고 아내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혼자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다가 문득 형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형도 요즘 힘들다는 거 아는데 내가 전화해봤자 서로 한숨만 쉬다 끊겠지 싶어서요. 그때 달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형제자매가 멀어진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이 너무 무거워진 것이라는 걸. 서로를 잊은 게 아니라 서로를 챙길 여유를 삶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나이 들수록 알게 됩니다. 형제자매는 마음에서 지워진 게 아닙니다. 다만 각자의 무게 아래 잠시 눌려 있을 뿐입니다. 전라도 출신 5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난 윤미경 씨, 71살. 겉으로 보면 형제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명절에 얼굴 보고 가끔 문자도 오고 갑니다. 그런데 유독 언니 앞에서만 가슴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이유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학교 입학식 날, 언니는 교복을 새로 맞췄고 미경 씨는 언니가 2년 입던 교복을 수선해서 입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죠. 언니 거 아직 멀쩡한데 뭐가 문제야. 미경 씨는 그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도 그 교복 냄새가 기억납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이 나이까지 잊히질 않나 싶지만 그냥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형제자매 사이의 상처는 그래서 독특합니다. 남남 사이였다면 잊힐 수 있는 일도 가족이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집니다. 더 많이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조금 더 공평하게 대해주기를 바랐던 마음이 상처로 변해 수십 년을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뒤 만나는 언니의 얼굴에서 그 시절의 장면이 겹쳐 보이는 겁니다. 미경 씨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상처받은 건 나였지만 그걸 붙들고 사는 것도 나니까. 이제는 좀 내려놓으려고요. 어린 시절의 상처는 지울 수 없지만 그 상처를 들고 남은 생을 걷는 건 너무 무겁습니다. 7남매 중 맞이 강병철 씨, 79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은 건 경기도 외곽의 작은 밭대기 하나와 오래된 농가주택이었습니다. 병철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부산으로 떠난 형제들 대신 30년 넘게 부모님 곁을 지켰습니다. 농사를 도왔고 병원을 같이 다녔고
임종도 곁에서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병철아, 땅은 내가 가져라. 내가 고생이 제일 많았으니. 병철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멀리서 올라온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유언장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지. 우리도 자식인데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병철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땅은 팔았고 돈은 나눴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병철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어요. 30년이 아까웠어요. 그 세월이 형제들한테 그냥 부동산이었다는 게. 유산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가 얼마나 다른 기억을 갖고 살아왔는지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이 때로는 수십 년의 정을 하루아침에 낯설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남매 중 막내 이정숙 씨, 72살. 형제들 중 정숙 씨만 유일하게 자녀가 없습니다. 결혼도 했고 원하기도 했지만 끝내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이 아프기만 했는데 나이 들면서 어느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모임에 나가면 달라집니다. 우리 손주가 이번에 유치원을 들어갔는데 큰애가 집을 장만했어. 강남은 아닌데 그래도. 작은애 결혼식 날짜 잡았다. 너도 꼭 와. 정숙 씨는 웃으며 듣습니다. 진심으로 기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낄 이야기가 없으니까요. 손주도 없고 자녀 결혼도 없고 축하해주고 싶은데 집에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해요. 자녀 이야기는 자랑이 아닌 경우에도 누군가를 소외시킵니다. 이건 형제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나누는 자연스러운 대화이니까요. 하지만 그 대화 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잃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숙 씨는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도 충분히 사라졌어. 자녀가 없어도 내가 살아온 시간은 분명히 있으니까. 형제자매의 모임에서 누군가는 빛나고 누군가는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이 쌓이면 어느 날 모임을 피하게 됩니다. 삼남매의 맞이 최순례 씨, 82살. 순례 씨는 평생 형제자매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조카들 이름을 다 외웠고 생일이 돌아오면 먼저 전화를 했으며 형제들 중 누가 아프다 하면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와줬습니다. 장례 내내 곁에 있어줬습니다. 그때는 고마웠어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싶었으니까. 그런데 49제가 끝나고 나서부터 연락이 줄었습니다. 처음엔 바빠서겠지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먼저 전화 오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어느 겨울 몸살이 심하게 났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혹시 누가 올까, 혹시 전화라도 올까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다 지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형제자매는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지 내 노년을 지켜줄 사람들은 아니라는 걸. 그건 원망이 아닙니다. 동생도 무릎이 안 좋고 남동생은 자기 집 걱정이 먼저입니다. 다들 자기 삶을 버티느라 빠듯합니다. 순례 씨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니까. 기억이 있다는 게 어디예요. 남지 않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닙니다. 5가지 이유를 들으셨습니다. 삶의 무게가 달라지고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남고 유산 문제로 금이 가고 자녀 이야기로 멀어지고 결국 아무도 곁에 남지 않는다는 것. 이 이야기들이 씁쓸하게 느껴지셨다면 그건 당신도 비슷한 감정을 품고 계신 거일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간다 해도 그 사람들이 내 삶에 새겨놓은 것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이 넓다는 걸 알려준 사람, 아무것도 설명 안 해도 알아준 사람, 같은 밥상에서 같은 냄새를 맡으며 자란 사람. 그 기억은 실망이 덮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 형제자매가 내 노년을 책임져 줄 거라는 기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는 기대, 먼저 연락해 줄 거라는 기대.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가끔 오는 연락 한 통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울 것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 형제자매를 원망하는 데 쓰는 마음의 에너지를 지금의 삶을 살아내는 데 써야 합니다. 오늘 5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달수 씨, 미경 씨, 병철 씨, 정숙 씨, 순례 씨. 이분들의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당신의 이야기와 겹쳤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어쩌면 내 노후를 지켜줄 존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내 인생의 가장 이른 시절을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기억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 자신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